오늘은 제 9장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거기 보면 한자가 보여요? 방정이란 말 보여요? 방정. 이 방정이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써있잖아. 방. 그죠? 여기는 이제 또 일본은 한자로 방정을 이렇게 썼네. 방정. 이래가지고 이렇게 썼네. 그죠? 근데 사방이 방정할 때 우리는 이 정자가 이 무슨 정자인지 혹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이 바르다 할 때 방정 이렇게 쓰거든. 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이게 사방이 바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얘기하거든. 정사각형의 넓이 이게 x고 이게 x면 여기가 사방이 다 이렇게 직각인가. 그래서 넓이를 x 제곱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만약 100이다. 이 넓이가 100이다. 그럼 이 x는 얼마냐?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걸 이제 방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방정식을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이퀄. 등호라고 하지. 등호. 요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요게 들어가는 식은 등호가 들어가는 식은 우리 등식이라고 그래요. 등식. 근데 등식에는 지금 얘처럼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항등식. 이게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어떤 특정 x 값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고 항등식은 모든 x에서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특정 x에서만 성립하는 이 해를 이걸 해라고 하지. 해. 또는 이제 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방정 이게 무슨 정자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이 과정할 때 정자 같은데 우리는 바늘 정자 쓰고 아무튼 2차 방정식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서 2차란 말이 딱 있는 순간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a가 0이 아니면 a는 0보다 크든가 아니면 a는 0보다 작든가 이렇게. 찾았더니 뭐 한국 한자로도 있는데 뭐 한도정 길정이라고 돼. 이게 예. 길정. 한도정은 한도. 예. 길정. 그러면 뭐 규칙, 뭐 일정한 양, 뭐 정도 뭐 이렇게. 정도할 때 정자가 없다. 그 일본 한자가 오히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네. 우리나라는 사방이 정확하다, 직각이다 이런 의미의 방정인데 약간씩 달라요. 이 표현법들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되게 이제 요즘은 챗GPT도 있고 그러니까 나 때는 이게 네이버도 없었을 시절에 선생님 혼자서 막 한자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챗GPT한테 쉬는 시간 물어볼게. 방정이 무슨 뜻이야? 일본 한자랑 한국 한자랑 다른 것 같은데 왜 이퀄 쓰지 않고 이걸 썼을까? 유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다 해주잖아. 시간 절약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차라고 했을 때는 A가 0이 아닌 게 2차인데 그럼 0보다 크든가 0보다 작든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0보다 크다고 할 때는 이거를 갖다가 Y라고 딱 하면 2차 함수가 돼. 이 부분이 2차 함수. 그러면 얘도 Y라고 했으니까 얘도 Y라고 하면 Y 꼴 0은 뭐가 되냐면 X축이 돼. 그럼 결국은 이게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난다는 거야. 만남을 얘기해요. 그러면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는 거니까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X축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만나는 거를 해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만나면 이건 허근이라고 해요. 허근. 자, 이거 실근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그러면 A가 양수이고 A가 음수인 경우는 지금 이 내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좀 이따가 10단원을 보니까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들어가면 이제 근의 위치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근 알파 베타가 1보다 뭐 작다 그러면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두근 알파 베타가 1보다 작다 했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 꼭지점을 넣었을 때 얘는 음수가 나오는데 얘는 꼭지 대칭점을 넣었을 때 얘가 양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될 때가 나온단 말이야. 뒷단원에서.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체크해줘야 되고, 방정식 풀 때는 주로 양수일 때를 만들어가.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로 만들어서 식을 전개하는 게 서로 좋다. 그거 하나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인수분해 이제 알죠? 인수분해. 두 번째는 근해 공식.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근해 공식 선생님이 이거 2차 방정식 언제 배우지? 중3 때 배우나? 처음에 중3 때 나오고 고1 때도 나오는데, 그 중1 학생들 선행시킬 때 근해 공식을 가르쳐 주고 유도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준 다음에 한 바닥 정도 써보기를 시켜요. 그랬을 때 그걸 열심히 외워서 잘 쓰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럼 못하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그런다? 빨리 적성을 찾아. 절대 공부 포기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다 공부잖아. 그지?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가 이번에 별 4개 단 사람들 대장 7명을 전원 갈아치우고 임명을 했더라고. 어제 기사에 나왔던데, 어제가 그제 9월 1일자니까 그전에 우리나라 별 4개짜리가 7명 있더라고, 대장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야. 근데 육사를 가가지고 별을 4개 다는 사람이 됐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 적성 찾으면 되는 거야. 운동 좋아하면 육사 가는 것도 괜찮은 거야. 아무튼 이걸 이제 시켜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 할 줄 안다고 가정하에 일단 A가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좀 있다가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있다가 중요하게 쓰여요. 이거 유도할 때 이 사실이 이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근해 공식을 유도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뭐라고 그랬어? 일본에서 뭐라고 하지? 지난번에 완전 제곱식 뭐라고 했었지 않아요? 완전 제곱이라는 단어 안 쓰던데. 그치. 그 앞에서 나왔던 것 같아, 기억이. 또 그것도 좀 더 기억나면 합시다. 하여튼 이 단어하고 약간 달라, 그지? 근데 완전 제곱을 영상 시키는 거는 기억나는데, 자, A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그다음 A분의 B, X 여기까지 하고 C를 놔두고, 그다음 A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거의 절반 2A분의 B를 제곱한 거를 넣었다가 없었던 거니까 다시 빼주고, 그 다음 플러스 C 여기까지 가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여기 이제 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제곱이 4A제곱인데 A 하나가 합분되니까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있군요. 이렇게 되겠지.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A가 넘어가면 4A분의 플러스 B제곱, 이거 마이너스 C가 나오려면 4A 약분시키고 이렇게 해야 C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뭐가 쓰인다? A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줘야 되는 거야. 유도가지고 A가 0이 아니니까 A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누면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지?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얘가 됐다 이러면 어떤 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수 있고, X는 이제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이제 벗겨져요. 2A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루트 그대로 남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한 번에 쓴 게 여기서 말하는 근해 공식이야. 근해 공식은 어떻게 쓴다? X는 이제 이걸 외우게 시킨 다음에 중1 학생한테 선행시킬 때 보통 중3들 배우는데 외우게 시킨 다음에 바닥에 한 바닥 써보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저녁 먹기 전에 또는 뭐 휴일날
엄마 아빠한테 근해 공식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근해 공식으로 이렇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하면 공부했던 사람이야. 학교에. 이거 아버지 의사라도 안 했기 때문에 수학을 최근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까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똑똑해도. 내 친구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하는 애 병원장인데 내가 야 근해 공식 한번 얘기해봐 웃으면 이러면 그 뭐 있잖아 이러면서 이 어렴풋이 막 2에 2는 숫자가 틀려. 근데 이걸 정확하게 0.1초 만에 답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수학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유도가죠.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시키면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시켜봐. 엄마 아빠를. 그래가지고 할 줄 알잖아. 그러면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라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고 껴안아주고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가 뭐라 하면 찍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막 그렇게 교육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애들도 나이가 지금 마음이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있죠. 루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걸 D라고 하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거를 D가 이제 판별식이라는 영어 단어 discriminant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일단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걔가 실수인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5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야. 실수의 수는 없어. 이게 나오는 게 허수거든. 그러니까 얘를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i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i가 되거든. 이렇게 이 i가 등장하는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음수이면 허수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가 이렇게 루트 안에가 음수이면 허수인데 음수가 아니면 실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수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개로 나눠지잖아. 판별t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는 거고 다른이 되는 거고 판별t가 0이 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져버려. 0이니까. 그러면 얘밖에 안 남게 되고 그거는 그냥 뭐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돼. 그래서 아까 중근이라고 얘기했던 요 부분 중근이라고 얘기했던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근도 두 개의 실근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이 문제에서 만약 서로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야 돼. 이해돼요? 서로 다르라고 말을 하면 서로 다른 말을 언급하면 0보다 크다라고만 해야 돼. 됐죠? 그러면 아까 요거 허근은 판별t가 0보다 작다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허근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로 같을까 다를까? 이 허근이라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줘야 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울 때 되게 헷갈렸거든. 뭐가 헷갈리냐면 허수는 대소 관계가 없다라고 그래요. 크기가 없다고 해. 그러니까 5i랑 마이너스 3i랑 누가 더 커요? 이러면 5i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쉽잖아.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건 대소 관계가 없다는 거야. 허수는 그죠? 귀신 생각하면 돼. 이 무릎 밑으로 이게 발이 잘려서 안 보이잖아. 그럼 키가 누가 큰지 잴 수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못 하거든. 근데 하여튼 부호는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르리란 말을 한다. 이때 내가 뭐가 헷갈리냐면 부호가 플러스인 게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순간. 서로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게 크고 작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러는데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하고 서로 다르잖아. 그지?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한테 이 장애이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지? 다른 거지. 걔가 더 작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수에서 서로 다른 두 허거이다 이런 단어를 붙여주고 얘기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다 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쭉 끄집어냈다. 자,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 심심하면 한번 유도를 쭉 해보면 이제
자, 예를 들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고 얼마 2a분의 다시 쓰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다르게 쓰면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하나의 근 알파를 이렇게 쓰고 또 하나의 근을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요거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2a분의 b가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을 하게 되면 이거의 제곱 합차 공식이 되는 거지.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지. 그럼 4a분의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 빼기 이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되고 4a 4a 약분되고 4a 4a 약분되니까 a분의 c만 남겠지.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처음에 배워요. 근의 공식에서. 그런데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하고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요렇게 해서 유도하는 게 약간 직관적이긴 한데 약간 노가다 뛰는 느낌이고 실제로는 이게 더 머리가 좋은 거야. 두근 알파 베타다 이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이꼴 0 하면 두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를 전개하잖아요. 알파 x, 베타 x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알파 베타. 그래서 전개하면 ax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이 같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b하고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얘가 얘랑 같은 거야.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a의 알파 베타가 c하고 같으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찾는 거를 요 방법을 통해서 찾는 게 더 유용한 이유가 뭐지? 3차로 들어가면 3차 근의 공식 봐. 이거 안 외우고 있잖아. 이거 필요도 없겠죠. 이거하고 얘랑을 계수 비교하면 유도가 된다는 거야. 3차도. 그럼 4차도, 5차도 계속 나올 수 있지. 이 방법은. 그래서 이게 더 유용한 방법이다. 그거를 좀 알아두고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와서 교재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해가지고 기본 사항에 보니까 2차 방정식 쭉 돼 있고 거기에 ABC는 실수다 라고 돼 있고 A는 0이 아니다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인수분해 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근의 공식 중에 첫 번째 거는 지금 우리가 유도한 거고 두 번째 건 뭐지? 이게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짝수 공식의 의미가 있냐면 여기 아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데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 b 값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b 제곱을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이 좀 불편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짝수 공식을 쓰라는 거야. 이거를 2b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별로 유용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해돼요? 그럼 이거를 b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는 2a분의 b 마이너스 b 대신에 2b 프라임을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에가 지금 2의 제곱이니까 4지. 이 4가 묶어가지고 4의 p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4로 묶이는데 여기 루트가 씌워지니까 4가 밖으로 나오면 2가 돼요. 2의 p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돼서 요 숫자 2가 다 사라져. 그럼 a분의 마이너스 p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짝수 공식은 숫자가 다 사라져요. 약분식에서. 그래서 문자로만 갖고 하는데 그 b 대신에 b 프라임이 쓰였다. 숫자는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거다. 그래서 b의 값이 클 때 쓰는 건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실수와 실수해. 2차 방정식이 뭐지? 개수. 그게 한자가 개수죠. 그죠? 2차 방정식의 개수와 실수해가지고 그 개수가 A, B, C를 말하죠.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 그 개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그 A, B, C하고 실수해. X값하고 해가지고 판별식 D도 나와 있고 그걸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2개, 1개, 0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중근은 개수로 치면 1개죠. 근데 또 어떨 때는 중근은 2개로 한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달아주면 2개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가. 지금 책으로 치면 저기 129쪽 책 위에 이렇게 상단에 적혀 있는 페이지 129쪽이고 PDF 파일에서는 133쪽.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짝수 공식이 어떻게 계산됐다라는 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됐죠?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하면 되죠.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판별식이 실근의 개수인데 예를 들면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판별식 D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 왜? 이랬더니 이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왜?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다고. 아니라고. 둘 다 0보다 작은 거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만나는 게 없잖아. 판별식이란 거는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0개 없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야. 알겠죠? 자, 그거 좀 알아두면 되고 쭉쭉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거 많이 한 거니까. 평방근이라네. 완전 제곱이 이게 평방근 나오네. 그죠? 130쪽에 보면 2차 방정식의 해법 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평방근을 이용하라 여기 돼 있죠. 평방근의 이용. 완전 제곱을 평방근. 네, 평방이라는 게 여기서는 또 방자를 그거 썼네. 아까 방정식 이구나. 아까 정자가 다른 거였구나. 하여튼 평방근을 이용해서 한다. 평방근이라는 게 완전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게 아까 맞다와인가? 이게 또는이었지. 어디 보고 있냐면 지금 130쪽에 차트 앤 솔루션에 보면 130쪽 차트 앤 솔루션에 1번 보면 AB가 0일 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때 그 맞다와 이게 또는이죠. 그지? 글자 수 3자인데 이게 또는이고 글자 수 2자였던 게 그리고였나 그때? 맞다. 하여튼 그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A제곱 B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를 이용해서 또 풀 수 있다. 인수분해 하는 거 다 생각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131쪽에 있는 기본 76 예제를 보면 그냥 쭉쭉 풀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근해 공식에 넣어서 그냥 풀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인수분해를 시도해보고 잘 안 되면 근해 공식을 넣는다. 됐죠?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32쪽까지 와봐요. 132쪽에 보면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문제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제곱 이꼴 0의 해가 1과 마이너스 2다 이거지. 이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과 개수화로 풀어도 되고 해가 1이니까 1을 잡아 넣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를 넣네. 그쵸? 그래서 A 값을 찾아버렸네. 이게 해가 한 개라는 뜻인가? 그 한 개인데 그거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이 뜻이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 중에 해 중에 한 개 해가 네. 77번의 1번 문제 해석이 그죠? 네. 이거에 해 한 개가 마이너스 2다 이거지 그지? 그럼 1을 넣으면 안 되네. 마이너스 2를 넣었어야 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거지.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죠? x가 1이라는 값이 해라는 거지. 맞죠? x1이 공통의 해인 거지. 얘도 있고 쟤도 있다는 거지. 둘 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x1을 넣어서 양쪽에 넣어서 이제 pq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 자, 거기 있는 프랙티스 77번을 지금 해봅시다. 세 문제. 1시간 줄게요. (77번의) 첫 번째 문제는 x 이꼴 12가 2차 방정식의 해이다 이가 이럴 때 a의 값을 구하고 또 한 개 해를 구하라 이거지. 한 개 더 해를 구해봐라. 풀어주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해의 한 개가 A다 이거 A.
3이가 A라는 거. A라는 거. 이때 다른 애를 하나 구하라 이거지. 해 자체가 문자 A로 된 거야. 그럼 돼? 봐봐, 이렇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 이제 약간 빨라서 푸는 게 빨라서. 수학 잘하는데도 일본어가 약간 그게 그러면 이게 당황한다고. 선생님도 지금 계속 적응하는 과정이야. 자, 3번은 어때요? 방정식에 이거가 두 개의 해를 갖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거지. 그럼 근과 계수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78번 한번 넘어갈게요. 133쪽에 78번 넘어가 보면 실수의 해를 가질 조건인데 보면 첫 번째가 2차 방정식이 실수해를 가지는데 그때 정수 K의 값을 범위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 실수해라고 할 때 서로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밑에 내용 정리가 있어요. 차트 앤 솔루션에 보면 2차 방정식의 실수의 개수, 이때 판별식의 부호와의 관계를 보면 이자가 보이죠. 한자 서로 다른. 이럴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이거 타다 이렇게 써야 돼요. 타다가 뭐야? 타다. 그 밑에 한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밑에 타다 1 실근에 이걸 중해라고 해. 중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중해를 쓰네. 그지? 일본이 안중근 싫어해서 중근이라 하나? 중해를 가지면 판별식 D가 0이다. 이거지. 그지? 근데 앞에 그 타다 1 한 개, 이게 서로 같으라는 뜻인가? 뭐야 이거? 자, 이거 빨리 찾아봅시다. 응? 단 하면 단? 단이란 뜻이네. 단 한 개의 실수해를 가진다. 단 한 개. 이 단어. 이게 단이란 뜻인 거다. 단. 이렇게. 맞죠? 맞아? 이게 단 한 개. 이런 뜻. 단 한 개의 실수를 가진다. 그런 거 용어. 단 한 개의 실수를 가진다. 그 다음에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실수를 가지지 않는다. 나이 나오죠. 나이. 실수를 가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 됐죠? 자, 그럼 78번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풀어서요. 2차 방정식의 실수의 개수를 서술하여라. 일번이 다시 뭐라고? 그래서 서술하여라 아니야? 조사해라. 조사해라. 2차 방정식 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의 실수의 개수를 조사해야한대. 그 K 값에 따라 조사해야지. 이제 그거 하나 해볼까요? 아.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꼴 0의 실수의 핵을 조사해봐라. 그러면 한 가지 띠를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9 마이너스 8K 되는데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게 0이 되는 값이 얼마냐면 K가 8분의 9잖아요. 그럼 이 8분의 9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가 K가 8분의 9면 실근이 1개죠. 실수의 개수니까 실근이 1개가 되고 이게 이제 중근이지. 그리고 K가 8분의 9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8분의 9보다 크면 음수가 나오지 여기가. 그러면 8분의 9보다 크면 음수가 나니까 허근이 나오는 거고 8분의 9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가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지. 그래서 개수로 치면 얘는 실근의 개수로 치니까 얘는 2개가 되고 얘는 1개가 되고 얘는 실근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거죠. 실근은 0개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질문한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요. K만.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3x 이꼴 마이너스 K 해가지고 얘를 y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두는 거야. 그쵸? 그래서 두고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거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로 묶어내면 2x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0 되는 게 x값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고 0이라고 하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요거의 꼭지점을 찾아야 되지. 꼭지점을 x좌표.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 그럼 꼭지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 가운데 있겠지. 얘가 0이고 0하고 이거 중간에 있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이 값이 얼마냐? 여기다가 꼭지점이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4, 4, 16분의 3, 3, 9, 18이고 마이너스 4분의 3, 3, 9잖아요. 이거 16분의 18 마이너스 이거 4, 9, 36 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8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8에 16, 2, 9, 8분의 9가 나오죠. 그죠? 아까 여기 8분의 9 나왔었지. 비슷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K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실수잖아요. 그럼 Y 꼴 어떤 숫자는 X축과 나란히 간다고. 그러면 저 식이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지나면서 한 점 이렇게 딱 만나서 가. 이게 Y 꼴 마이너스 K야. 그럼 여기가 중근이죠. 실근 1개 나오지. 이쪽으로 가면 안 만나죠. 없지. 빵개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하고 마이너스 8분의 9가 같게 되면 즉 K가 8분의 9가 되면 1개 만나는 1개. 그게 이거지 지금 아까. 그리고 이게 지금 y꼴 마이너스 k라는 이 값이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아래에 있어 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더 작아 버리면 즉 k가 마이너스 이쪽 넘어가 부등호 바뀌고 8분의 9죠.
8분의 9보다 K 값이 커버리면 안 만나죠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K 값이 20의 Y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K 값이 이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버리면 그럼 K는 부동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나누면서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아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K가 그냥 8분의 9보다 작아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각을 갖는다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하잖아요. 이게 좀 더 고급진 거야. 이렇게 한 거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이제 뒤에가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거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연습 문제 K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라 그렇게 된 거고. 자, 79번 기본 예제 134쪽으로 와보면 2차 방정식의 실수해를 m의 값의 범위를 또 구하라. 실수해를 구하고 뭐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됐는데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m-2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즉 m이 2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을 써봤더니 판별식이 m 더하기 7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실근이겠죠.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이 실수해를 가진다 이거죠. 실수해를 가진다 했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m이 2가 아니니까 2가 아니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던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m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 해가지고 크거나 같다 해서 m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m이 2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잘 안 쓴다는 거야. 요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 지금. 저렇게 쓰면 틀린 표현은 아닌데 얘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데 중간에 뭐야? 2라는 데에서 블랭크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요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m이 2보다 작다가 되고 요거의 범위는 m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그 표현 이해되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쓸래요. 안 틀렸다며요. 그치? 시험 치면 자기 혼자 점수 감점 당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고시 답안지를 채점할 기회가 있었는데 답지가 이렇게 딱 나와.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이것도 같은 개념이니까 맞다라고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듯이 채점하는 건데 내가 임의로 막 점수 더 주고 이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자기 혼자 개념적으로 틀린 거 아니니까 이렇게 답을 썼는데 그 답지 채점하는 사람은 인쇄된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그대로 노트처럼 채점한단 말이야. 여기서 판단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 같은 거니까 맞다 해준다. 이거는 출제자가 직접 채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출제자가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과 출제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 수많은 답안지를 어떻게 출제자가 다 채점하나. 그쵸? 그래서 모범 답안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x의 방정식이 역시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이 그 2차란 말이 없지 않냐? 그 x의 방정식이 있죠. 맞죠? 두 번째가 중요한 거네. 지금 79번 문제의 두 번째가 x의 방정식이가 있잖아요. 근데 x에 관한 2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m 더하기 1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를 나눠 써야 돼.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 n 더하기 1이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2차라고 하면 0이 아닌데 2차란 말이 없으면 0일 수도 있다.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134쪽에 두 번째 거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79번에 두 번째 걸 한번 풀어봐요. 프랙티스 79의 2번을 풀어봅시다.
되죠? 이거 실수 K 따라서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80번 예제로 가보면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예요. 그죠? 우측의 그림은 BC가 지금 20이고 AB하고 AC가 같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이 있으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변 AB에 있는, 위에 있다는 걸 상자를 쓰죠. 위에 있는, 이 영어로는 on이지. 접촉하고 있으면 on이죠. 떨어져 있으면 off고, 그죠? 그러니까 AB 상에 AD하고 AE가 같은 점 두 점을 DE라고 하고, 또 DE에서 변 BC에 또 수직한 선을 내리는 거지, 그죠? 그 교점을 F하고 G라고 하자 이거죠. 됐지?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내린 선을 거기서 승선이라고 표현을 했네. 맞죠? 한자 보여요? 상승하다 할 때 승선, 수직하게 내린 선, 그리고 그 교점을 FG라고 했을 때 장방형이라는 게 이제 직사각형을 얘기해요. 한자 장방형, 직사각형 DFGE의 면적을 20이라고 했을 때 변 FG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쵸?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수직하게 내렸다는 거야. 수직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수직하게 있죠. 이거 넓이 이게 A, B, C. 근데 지금 DE, FG, DE, FG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넓이가 면적이 얼마? 면적이 문제에서 20이라 했나요? 면적이 20이라고 했고, 일단 한 변의 길이가 20이라고 했고, 이게 지금 이 길이가 20이라고 했고 20cm라고 했고 이 면적도 20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의 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 x라고 했을 때 맞죠? 그러면 얘는 x인지 알았어.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얘만 알면 면적이 이거 곱하기 이걸 알아야 돼. 그쵸?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요 길이는 얼마냐면 20에서 이 x를 뺀 거를 얘랑 이렇게 나눠 갖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2 한 거라는 거야. 얘가. 그치? 그럼 요거 알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또 찾아요? 그 얘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2분의 20 마이너스 x까지 듣겠지, 그죠? 그 다음에 df하고 df 그 세로로 끈 거 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거 왜 같지? 지금 이게 아까 이거하고 이게 같다 했잖아요. 맞지? 그런데 요거하고 요게 같게끔 또 끈 거잖아 이게.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럼 여기가 45도일까? 얘도 45도. 그럼 얘가 90도니까 얘랑 이것도 45도가 되죠. 얘 90도니까 얘도 45도.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 그래서 요 길이가 이거니까 결국 가로 x 곱하기 2분의 20 마이너스 x라는 게 이게 넓이 면적이죠. 그래서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요거 양변에 2를 곱해버리고, 그럼 x에 20 마이너스 x고 2를 곱해보니까 40. 이쪽 풀면 20x 마이너스 x 제곱은 40.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40은요. 해서 근의 공식 넣어서 거기 답이 나왔다.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알겠는데
못 풀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식들 있잖아요.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를 이게 45도 직각 이등삼각형 45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내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계단식으로 쌓여 나간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펑크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못 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단어 몇 개 몰라도 대충 예를 들면 누가 이거 술병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거 뚜껑 따주세요. 어떻게 해, 영어로? 뚜껑 좀 따주세요. Can you open the 리든가 뭐 이거 이렇게 하더만 폼이 예를 들어서 Can you open the 리든가 리커드인가 술을? 리코어가 소리고 리퀴드는 액체고 리드는 뚜껑. 뚜껑이야 리드. 그러니까 뚜껑 따주세요 리드지 이거. 그럼 폼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뚜껑 따주세요지 번역하면 나를 위해서 이 뚜껑 따주세요 이렇게 영어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안 해도 이거 몰라도 이 폼이 안 섰다고 해서 문장이 틀린 거 아니잖아. 그냥 그지? 영어는 이런데 수학은 요거를 모르면 식을 못 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를 비교해보면 수학이 더 어려운 거야.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영어는 구어체도 있고 문어체도 있고 뭐 단어만 써도 되잖아 솔직히. 의사소통 다 되더만 단어만 써도. 일본어도 단어만 쓰면 의사소통 되더만. 완벽하게 문장을 갖다가 하면 좋지만 근데 수학은 그렇게 대충 단어만 써가지고 하면 망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오류가 없게끔 해야 된다. 그걸 명심하고 이제 이런 거 유심히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프랙티스 80을 한번 해봅시다. 또 최소의 평방이라고 하는데 최소의 평방이 모르겠어. 문제가 이거 연속하는 최수 소리죠. 그다음에 최소의 평방을 했을 때 그렇죠. 자연수가 평방은 제곱이란 뜻이야. 제곱. 이 문제 자체가 일본어가 안 돼서 우리가 못 푸는 거야. 그지? 연속된 세 개의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이 최소의 평방이라는 말이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그게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 그 화가 합을 말해. 이 세 개의 수를 구하여라. 연속된 세 개의 자연수 중에 최소의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 이 자연수를 구하여라. 그럼 연속된 세 자연수라는 거를 우리가 ABC라고 하는 순간 문제 망하는 거야. 왜냐면 미지수를 세 개를 다 등장시키면 안 되고 이게 자연수라고 했고 또 이게 연속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자연수의 연속된 거의 특징이 뭔지를 봐야 돼. 특징이 뭐야? 자연수의 특징은 뭐다 하면 일식 차이 난다. 일식 차이. 그래서 일식 차이 나니까
ABC라고 문자를 쓰지 않고 하나를 n, 그럼 n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일식 차이 나니까.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의 제곱은 이거는 이 두 수의 뭐하고 같다? 꽃과 같아서 합과 같았어. 합과 같았으니까 여기 더하기를 써야 되겠네. 그지? 합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 자,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풀면 n 제곱은 2n 플러스 3 넘어오니까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 n 1 3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로 n은 마이너스 1 또는 n은 3 근데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 음수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죠? 답은 3 가장 작은 자연수는 3 그러면 이게 숫자가 3, 4, 5였다는 거예요, 그지? 맞죠? 3, 4, 5 그래서 세 개의 수를 구하라 3, 4, 5 이렇게 답이야. 됐죠? 이런 거를 정수론이라고 그래. 수학의 한 파트에서 뭐냐면 가우스가 이거를 엄청 잘했던 수학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꾸겨가지고 버리고 쓰레기 그냥 연습장에 막 낙서하다가 버리고 했는데 거기 그 연구실을 청소하던 아줌마가 그걸 다 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대 차곡차곡. 그래가지고 동료 교수가 가우스 교수 찾으러 인사하러 와가지고 야 가우스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 뭐해요? 그랬더니 아니 맨날 뭘 이렇게 종이를 꾸겨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와봐요. 보고 이제 우와 이렇게 돼가지고 정수론이 탄생하게 됐다고. 개짜들이 많지, 그지? 자, 136쪽에 가보면 이제 방정식의 공통해가 있어요. 방정식의 공통해, 그지? 그래서 방정식의 공통해 거기서부터 쉬는 시간 한 단 하자. 너무 많이 했죠, 지금. 자, 잠깐 쉽시다.